큰 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. 땅, 물, 하늘보다 그 어떤 것도 큰 요소는 없다고 생각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려본 화실 제이예요. 여러분, 그림이 왜 이상하고 잘 안 그려지는 것 같은지 곰곰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? 분명 열심히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릴수록 이상해지고 결과물도 이상한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. 이건 첫 스타트인 스케치하는 순서를 잘못 알고 그려서 그래요. 빨리 멋진 작품 그리고 싶은 마음으로 스케치를 대충 하거나 건너뛰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. 스케치하는 순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면 틀린 그림이 될 수 없어요. 오늘은 스케치 끝장판으로 영상을 만들었어요. 중간 팁들이 많이 있으니까 열심히 보시고 드로잉 실력을 향상시키시길 바래요. 자, 시작해 볼까요? 고고! 자, 여러분, 이 그림에서 크기가 큰 게 뭔지 한번 관찰을 하고 나서 그려볼까요? 이 그림에서 뭐가 제일 커 보여요? 주관식 힘드니까 우리 객관식으로 한번 맞춰볼까요? 정답은? 네, 4번. 땅이에요. 땅이라고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 꼭 보셔야 해요. 정답이 땅인 이유는요. 그림을 그릴 때는 그리는 대상 중에 가장 큰 것부터 그려야 하는데요. 큰 게 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요. 큰 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.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서는요. 땅, 물, 하늘보다 그 어떤 것도 큰 요소는 없다고 생각하세요. 건물이 아무리 커도 땅보다는 클 수 없어요. 그래서 땅을 제일 먼저 나누시고요. 나눌 때는 사각형으로 그릴 대상이 들어갈 면적만 그려놓으세요. 왜냐하면 기준이 직선이라 명확해서 삐뚤어지거나 둥근 형태의 대상을 그릴 때 정확하게 그리기가 좋기 때문이에요. 그 다음에는 앞에 제일 먼저 보이는 큰 건물을 그리는데요. 이 땅 위에 어디쯤 위치하는지와 크기 비율을 사각형으로 그려주세요. 그런 다음 뒷 건물들도 사각형으로 그려서 크기 비율을 대충 맞춰서 그려주세요. 이렇게 들어가는 요소들을 사각형으로 크기, 위치, 비율을 생각하면서 그려주시는 거예요. 아직 이 단계에서는 디테일을 그리시면 안 돼요. 한번 그리는 거 보여드릴게요. 땅의 면적을 이렇게 잡고 이 땅의 면적을 잡는 이유는 가장 큰 거예요. 그리고 땅의 면적이 좁아지게 되면 거기에 그려지는 요소들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제일 큰 건물이 들어가는 위치를 맥시멈 사이즈로 사각형으로만 그려주시는 거예요. 각들이 지금 원근이 적용이 돼서 다양하잖아요. 사각형의 기준을 잡아놓지 않으면 이걸 그리시기가 조금 어려우시세요. 특히 초보분들은 더 심하시거든요. 그래서 사각형으로 그리시는 게 가장 편해요.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가는 요소들도 미리 자리를 잡아놓고 그리시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자연물을 맨 마지막에 잡아주시는 거죠. 이렇게. 위치만 잡아 놓으시는 거야. 이렇게 잎사귀를 내가 그리겠다. 요 요소만 남겨 놓으시는 거예요. 그리고 뭐 자연물 요거까지 그리고 싶으시면 이렇게 잡아 놓으시는 거죠. 그래서 자 보세요. 우리가 봤을 때 완성했을 때 요렇게 선으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선으로만. 이게 각 사물의 크기, 위치, 비율이 맞는지를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안에 요소들을 디테일하게 그리시는 건 전혀 늦지가 않아요.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. 만약에 여기서 메인 건물이 크기가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려놓은 게 좀 작아졌어요. 처음에 스타트했을 때. 이렇게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? 이거에 비해서 이 건물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. 또는 메인 건물이 너무 크게 그려진 거예요. 내가 잡을 때. 막 그림을 꽉 채웠어. 꽉 채우면 안 되는 사이즈인데. 그쵸? 그럼 어떻게 되죠? 주변 요소들의 크기와 비율이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림 그리실 때는요. 제일 먼저 큰 것부터 들어갈 자리를 네모로만 잡고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자, 그럼 이 원리로 스케치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?
대충 이만한 크기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거고요. 땅의 넓이, 들어가는 위치, 뒤에 건물들. 여러분들 이 나무 그리실 때는요,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
지금 저희가 선으로 잡아놨죠. 네, 선으로 잡아놓고 나머지로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. 이게 나무 그리는 건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지금 우측 상단에 지금 링크가 뜰 거예요. 그거 클릭하셔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네, 잘 이해가 되실 거니까 그거 참고해서 나무 한번 그리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
여러분, 이 과정이 귀찮고 힘들다고 안 하고 싶다는 거 제가 진짜 잘 알아요. 왜냐면 실제로 제 수강생들도 처음에 저한테 와서 그림을 배울 때요. 이걸 다 제가 하라고 알려드리거든요. 그리고 되게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천천히 진도를 나가요. 근데 한 예를 들어 10분 중에 9분 정도는 되게 힘들어 하세요.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실력이 느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. 그리고 거의 안 틀려요. 왜냐면, 제가 이 강사 같은 이래로 어떻게 하면 수강생 분들한테 조금 더 스케치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쉽게 하고 앞으로도 스스로도 그림을 혼자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이 방법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. 그래서 지금 제 전 수강생들은 이 방법을 할 줄 알고요. 이 방법으로 그림을 잘 그리시고 잘 그리도록 제가 지금 계속 알려드리고 있긴 해요. 근데 앞으로도 저는 새로운 수강생들한테도 똑같이 알려줄 거예요. 왜냐면 그림 초보이거나 태어나서 이런 그림이란 걸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요. 스케일감이라는 게 없어요. 스케일감이 뭐냐면 영어로 스케일이 크기랑 비율이라는 거를 뜻하고요. 감은 감각의 필링을 그 합친 말이거든요. 근데 이게 복잡하잖아요. 제가 이제 제 영상에서는 앞으로는 쉽게 눈대중으로 뭐 그리세요 할 때 그 눈대중이란 말을 쓸 거예요. 자, 이제 눈대중으로 사물을 보고 바로 그려낼 수 없어요. 조금 힘들죠, 실은. 왜냐면, 여러분들이 보는 그 수많은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그림을 막 한 번에 보고 빨리 그리는 것 같고, 아, 저 사람은 정말 타고난 재능이 있다. 물론 재능이 있을 수 있죠. 없진 않죠.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땐요, 저의 경험상 정말 많이 그린 거예요. 정말 많이 그려서 그 감각을 수련을 통해서 얻으신 분들인 거예요. 저도 그렇고요, 실제로. 그래서 그 성인분들이거나 취미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이거를 단기간에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아요. 하루 종일 그림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상황인데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네모로만 그 큰 게 뭔지 먼저 관찰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거를 네모로만 크기, 위치, 비율을 딱딱딱딱 넣어놓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그게 맞으면 그 다음에 디테일이 있는 거지. 처음부터 대부분 초급이신 분들이나 조금 그리다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눈에 잘 보이는, 예를 들어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이 잘 보이잖아요. 건물부터 열심히 디립다 파세요. 근데 뭐다? 얘가 커지거나 너무 작게 그려지거나 여기 막 부분적인 요소들이 너무 커지거나 이런단 말이에요. 그러면 주변에 요소들이 있는 그림들을 그리실 땐요, 안 맞아요.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. 근데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걸 열심히 그렸단 말이에요. 그럼 이걸 지우기가 어렵겠죠. 그럼 어떻게 하죠? 마음은 알아. 틀린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수정할 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. 아, 이번 그림 그냥 망했다. 근데 이거는 마음에 드는데 주변 걸 어떻게 할 수 없어. 그냥 대충 그리고 끝내자.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내 그림의 습관이 돼버려요. 고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방법으로 꾸준히 보셔야 돼요. 제가 이전 영상 지금 올린 것들도요. 맨날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. 꾸준히 하세요. 관찰을 하세요.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꼭 보셔서 사각형으로 큰 것부터 그리는 거 있잖아요. 그거를 연습을 많이 하시면요. 그림이 틀릴 수가 없어요. 저처럼 이제 많이 그림을 그리거나 전문가인 사람들은 그걸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수련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거고요. 여러분들은 하실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셔야 되니까 이 방법으로 해보시면은 저희랑 크게 다르지 않는 거죠. 이제 조금 더 엉덩이가 무거워서 더 자세히 그리느냐, 뭐 좀 더 덜 그리냐 그 차일 뿐이지 다 똑같이 그리실 수가 있어요. 초보자라도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알려드린 그 2가지 방법만 꾸준히 연습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와 똑같이 틀리지 않고 제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돼요.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, 대상을 눈으로 보자마자 바로 그리지 마세요. 관찰을 하고 나서 그리는 거예요. 두 번째는 오늘 알려드린 큰 것부터, 내가 그리려는 대상에서 큰 것부터 사각형으로 크기, 비율, 위치를 그 자리가 맞는지, 그 크기가 맞는지, 그 비율이 맞는지를 맞춰 놓고 그리시는 거예요. 어떠한 대상을 눈대중으로 크기, 비율을 맞추는 연습은 이 방법이 제일이에요. 혼자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면 그럴 때는 다른 사람에게 피드백 받는 게 가장 좋아요.
이왕이면 뭐 이렇게 전문가한테 받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. 근데 이제 그럴 여력과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비전문가도 좋아요.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야, 이거 나 아직 그리진 않았는데 요 건물의 크기가 이 내 네모랑 비슷한 것 같아? 이거는 모든 사람의 눈이요 비슷합니다. 이걸 더 잘 그렸고 못 그렸고 스킬을 아냐 모르냐 차이지. 야, 그거 좀 큰 것 같은데? 그거 좀 작은 것 같은데? 약간 예시를 그렇게 들어볼게요. 옷을 사러 갔어요. 이 사람이 5호를 입는지 66을 입는지는 몰라요. 근데 만약에 5호를 입었어. 근데 이 사람이 66인 거야, 원래. 그럼 작아 보이죠. 근데 만약에 반대로 44를 입었어. 너무 커 보이죠. 이게 44인지 5호인지 66인지도 중요하지가 않아요.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도는 크기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주세요.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하시면 업로드 하자마자 빠르게 보실 수 있으세요. 여러분들의 관심은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돼요. 아시죠? 네. 다음에도 좋은 꿀팁으로 올게요. 즐거운 드로잉 하세요. 안녕.